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전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방탄소년단 BTS의 민윤기 군, 슈가씨라고 부르죠. 이분은 처음에는 킥보드, 그 다음엔 스쿠터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언론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했던 민윤기 씨. 우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법 앞에 평등하다면, 모두가 평등하다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민윤기 군뿐만 아니라 또 누가 되어야 했을까?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바로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이 아니라 역시 공인이어야 한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각종 궤변을 늘어놓더니 결국 불송치 결정. 검찰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의전 조사하더니 불기소 결정. 그러더니 이젠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의 쇼가 끝이 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게 포토라인 앞에 서서 왜 가방을 받았는지, 실제 심정은 어떤지, 어제 BTS 민윤기 군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은 국민께 진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은 민윤기 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공적 인물이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요. 저는 일찌감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선균 씨 같이, 혹은 다른 어떤 연예인들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일반 대중의 관심은 연예인, 유명인들의 사생활보다 공인, 공적 인물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24일 박영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토타복인가? 아무튼 쇽쇽 속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뭐랄까, 그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소개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요, 좀 너무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예, 이거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어가지고, 예, 해도 너무한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내용을 사실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봐야 돼요. 예. 다른 것도 다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저번에는 간략하게 봤다면 이번에는 좀 뜯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뜯어 보시죠.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들어가 보면 예. 누구든지 하나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공무원들의 부패 방지, 청렴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그냥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명절 선물 막 갖다 바쳐라 이런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신인규 변호사나 뭐 그제 저희 시방쇼에서도 저기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본 목적은 부패 방지와 청탁을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공무원들에게 한정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뭐 뇌물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고 뇌물의 성격이라는 건 이제 공무원에게 또 규정되는 거지만 그냥 어떠한 이유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사업적 이득을 목적으로 혹은 뭐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간에 뭘 갖다 바치는 행위 자체가 근절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더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이 생긴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뭐 기업인들 또 정치인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 자금 뇌물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뭐 공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수천만 원 몇 억대 갖다 바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이 글귀가 이 카드뉴스 한 장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이 메시지라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등 없어요. 법은 죄가 없습니다. 법문은 죄가 없고요. 이 메시지도 죄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이 문제인 거지 지금은. 자, 그래서 이거 레알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카드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니까 여러분들이 예. 자, 다음 이건 그냥 뭐 응당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이건 뭐 뉴스에서도 언론 보도에서도 크게 인용하지 않은 카드뉴스의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허용된다. 그리고요. 죄송합니다만 여기 옆에 여기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 왼쪽 보겠습니다. 혹시 이 여성분을 그 김건희 여사라 비슷하게 이제 헤어스타일도 왜 머리 묶었을 때 김건희 여사 머리 묶었을 때 유사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김건희 여사님 보라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또 오해하시는 네티즌 분들도 계시더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 안 하시죠? 그런 오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는요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김건희 여사 헤어스타일을 본따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그죠? 닮은 꼴인 것 같지만 아니고 요거는 요 애들이 저기예요. 그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마스코트 이름이 청백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예, 청렴결백할 때 청백이. 예. 그래서 보면 자, 요 메시지에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그러니까 친족인데 나의 친족이야. 근데 공직자야. 이것도 진짜 우리 가족 친지 중에 공무원이 있다 칩시다. 근데 막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고 이거 얘기하는 게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본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 왜 자꾸 가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금액 제한 없이 이런 멘트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제가 지적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공직자인 친족, 팔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에서 쟁점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도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이 된다. 예외적 허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사실 더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배우자의 직무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강조가 돼야 되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게 권익위의 직무가 아니에요. 권익위의 본 목적과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 뉴스에 들어갈 것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강조해야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 그냥 법이 이러니까 이거 법 그대로거든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 이거 법 조항이에요. 8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 법무는 아무 죄가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하는 일이야. 근데 청탁 금지의 그 금지 대상이 뭐냐? 바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필이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대한민국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꼬고 비꼬고 몇 번씩 꼬아내기 위해서 이런 카드 뉴스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설명드리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선물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게 법령입니다. 100만 원까지 여기에서도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핵심이에요. 아니 그리고 자 아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혈압이 오르죠. 자 요것도 보세요. 요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원래 본 취지가 뭐가 돼야 되냐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배우자도. 자, 그러면 김건희는 공직자예요? 공적 인물이죠. 김건희는 공직자의 배우자입니다. 민간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지만 공적 인물이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죠.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뭘 받으면 안 돼 원래. 근데 지금 이런 카드 뉴스가 나온다는 건 그동안에 이제 면죄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뭐 어떤 명분 쌓기, 근거 만들기, 찔려서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지금 김승준님께서 저 청탁금지법 해석이 맞는 건가? 일단 맞지도 않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구 있죠. 요런 두 가지 문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부정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8조 1항, 2항, 3항, 4항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써놓으면 아무 오해가 없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설명해드린 제가 8조 4항 읽어드릴게요. 8조 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왜곡해서 알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김건희는 받아버렸네? 그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라는 걸 지금까지 하지 않지 않았나요? 그 여부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거지만 심지어 권익위가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요 카드뉴스가 의미하는 것은 그저 김건희 여사에게 줬던 면죄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줬던 면죄부에 대해서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한 건 잘못이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인 건지 찔려서 이렇게 카드뉴스를 제작한 건지 둘 다겠죠 뭐.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으니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핵심 아닙니까? 권익위의 핵심이고 검찰의 핵심이잖아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자면 일단은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큰 틀에서 받은 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소소한 거 빼고 크게 받은 게 이제 하나가 첫 번째가 6월에 받았다고 하는 샤넬 화장품이 있어요. 샤넬 향수와 화장품이 180만 원 상당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중간 언저리였나 그 이후였던 거 싶은데 위스키를 받죠? 양주라고 칭할게요. 위스키인데 양주. 요게 이제 뭐 한 4, 50만 원짜리에다가 책도 받았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이렇게 다 포함하면 이게 연간 같은 연도에 심지어 그 청탁금지법을 보면 회계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1년 안에 1회 10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총 묶어서 300만 원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다 넘어버렸잖아. 다 넘었잖아. 그쵸? 봐봐요. 180만 원 그리고 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 한 500이 넘어요 이미. 그리고 직무 관련성 뭐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직무 관련성을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이거는 다 불법이에요. 5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미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가성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달리지만 최재형 목사가 청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물을 건넬 때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청탁의 의미도 있었던 거다라고 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준 사람이. 그죠? 그러면 자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장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검토까지 하죠. 검토를 해보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김창준 저기 누구야? 김창준 씨를 윤석열 부부와 함께 뭐 만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통일TV 재송출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물을 준 시점은 그 이후가 되겠지만 최재형 목사는 리셉션이라는 것도 참여를 합니다. 이준석이란 정치인도 초대를 받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무튼 굉장히 유수의 인사들만 갈 수 있는 리셉션 거기에 최재형 목사 초대를 받잖아요. 그건 누구의 초대로 갔느냐? 이런 까지 다 따져보면 대가성과 청탁, 직무 관련성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도 당연히 포함돼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검토가 돼야 되겠죠. 같은 문제를 저번에 설명드렸던 건데 혹시 잊으셨을까봐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자, 청탁금지법을 엄밀히 보면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받을 수 있죠.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면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뭐 받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최소 이미 금액 자체가 300을 넘었잖아요.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금액만 총합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금액적 총합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빼먹고 넘어가니까 저는 이 대목을 꼭 짚고 싶었고요. 예, 실제로 이거 짚는 언론이 많이 없어요. 직무 관련성하고 청탁금지법만 얘기를 하지 전체 금액이 500이 넘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엮었던 그 논리라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그 법률적 검토를 해보면 저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죄, 알선수재,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까지도 같이 엮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청탁금지법조차도 이렇게 무혐의가 된다는 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자, 저희가 지금 요 카드 뉴스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원래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사교, 의뢰 목적으로 5만 원까지 뭐 스팸 세트, 참치 세트 이런 거 줘라. 그리고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 명절 기간은 30만 원 인상시켜 줬죠. 요거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그치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문제인데요. 요것도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는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봅시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최재형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가 얘기를 했나요? 실제 그랬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직무가 아닌 건 없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무가 아닌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를 한국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관리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역할의 최고 권익 있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통령이 또 임명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눈 뜨고 보고 듣고 먹고 있는 모든 사안이 다 대통령의 직무란 말이에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일하는 그 직무에 대한 권한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재임 기간 중에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사실 마찬가지죠. 최재형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대목들만 추려보더라도 그런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 선물이 넘어갔다면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별이총총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겠어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참모와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엄밀히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도 뭘 받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지금 뭐 권익위의 판단이나 검찰의 판단은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다라는 게 권익위의 최초 판단이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연맥이는 수준의 카드 뉴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이게 이제 국민들을 좀 엿먹이는 그런 수준의 카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한테 300만 원어치 엿을 줘도 되느냐라고 그 권익위에 질문 올라온 적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어치의 엿을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뭐 문제는 안 될까요? 이런 그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대답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야 이것도 진짜 내가 설명하면서 너무 현타가 오네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게 권익의 답변이었단 말이야. 300만 원어치 엿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권익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공직자의 직무와 이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엿은 괜찮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판단에 따라서 일체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포괄적인 그 직무 관련성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공직자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배우자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되뇌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 뉴스는 국민들에게 그냥 엿주는 카드 뉴스예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주목을 못했고 많은 언론이 한 요 정도까지는 보도에 많이 나왔거든요. 둘. 근데 요 다섯을 넘어가면 엿드세요. 국민 여러분, 자 엿드세요. 뭐 요런 카드 뉴스라고 저는 봤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샤넬 화장품이나 전통주는 실제 전통주가 아니라 위스키죠. 위스키는 김건희 여사가 안 드시고 혹시 뭐 대통령이 드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이미 총 금액으로 봤을 때 500만 원이 넘어간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배우자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가정을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를 통해 최재형 목사로부터 5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가정 때문에 그냥 애초에 받지 말라고 규정한 게 청탁금지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받으면 안 되듯이 그냥 배우자인 김건희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라고요. 예외적 허용을 계속 단서를 달 게 아니라 설명하면서 계속 열받네. 직무 관련성 여부를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예외적 허용은 우리가 최대한 좀 배려는 해줄게. 근데 어지간하면 공무원한테 뭐 주지 말자.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한테도 뭐 주지 말자. 그리고 권익위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알선수재 혐의 배우자한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주지 말자. 이게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나 검찰이 현재까지 그 해석한 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엄밀히 판단하면 다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지금 짚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복잡하게 꼬아놓고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됐고 청탁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 인사였다. 이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어제 법사위를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심장 떨려가지고 막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와 제가 보면서 너무 혈압이 올라서 아직 나 지금 혈압약 안 먹었다.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어제 법사위 보다가 그냥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아까 박은정 의원 영상만 잠깐 보여드렸지만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뭐 법제처장 나와 있지 법무부 장관 나와 있지 막 하는데 난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 보고 아우 지금도 너무 아우 너무 지금 혈압이 오르네.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기분이 문제가 아니고 야 이거는 아 와 지금도 막 좀 어질어질하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너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분노가 오르냐면 진짜 뭐가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고 내가 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나 TV를 진짜 막 깨 부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어제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진짜 아나무인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말을 말인 못 말이 뭐 더 안 나와 버리는 와 이게 어떻게 지금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나빠지니까 웬만 보지 마세요. 진짜로 정말 그 살의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살기를 드러나게 하는 살기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저기 전체 회의여가지고 제가 어제 보다가 30분도 못 봤어요. 딱 하필이면 제가 보는 장면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왔던 장면인데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겠 이거 볼 수가 없다 더 이거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혈압 터지는 내용을 다시 다루고 싶어서 이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 방송에서는 아주 기사 나왔을 때 초반에 카드 뉴스를 단편적으로만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싶어서 포괄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가지고 온 건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카드 뉴스를 걸어놓고 직무 관련성의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 관계,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를 금지한다. 이건 김건희 여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무 관련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단 요거라도 있다면 공무원들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의 취지이고 목적이고 입법 목적이고 그래서 그 법대로 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뭘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오늘은 흥분 안 하고 얘기할게요. 제 주변에 가족, 친지, 사돈의 팔촌 다 포함하면 공무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 친구들이요. 교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 교사들이요. 커피 한 잔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애기들이 학생들이 조그만한 과자 갖고 오잖아요. 엄마 돌려드리라고 돌려보내요. 애초에 그런 문의가 학교로부터 권익위에 갔을 때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줬냐. 받아도 사실 되는데 어지간하면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부장교사들이 이제 그 초임 교사들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면 뭘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아예 다 받지 말라 그래요. 뭐 과자 한 봉지라도 들고 오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누구야 엄마 대신 갖다 드려. 선생님은 안 먹어도 되니까 갖다 드리라고 해서 반려해요. 다. 꽃도 못 줘요 이제.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한테 기프티콘도 못 드리고요. 아무것도 못 드려요. 꽃다발도 안 돼. 카네이션도 못 달아줘. 우리나라 지금 그런 나라야. 내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래요. 내 친구 선생님들이요? 카네이션도 못 달아 가슴에다 못 단다니까. 왜?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고요. 이 인간들아. 그게 몇 년 내내 계속 그래 왔어요. 제 친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그 과자 한 봉지와 카네이션 하나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선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단 요만큼이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취지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우리 법은 1회 100만 원 이상, 그죠? 회계년도 3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규정해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 다시 우리 요거와 요 카드 뉴스 기억해 두시고, 요렇게 하더라도, 자,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야?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아, 올 한 해 누구에게 300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줘도 되네? 1회 100만 원 초과 안 해도 되네? 그러면은 99만 원짜리를 3번 나눠 가지고 주면 되겠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친다면, 아, 그러면 그 선생님의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전제로 99만 원을 3번 끊어주면 되겠다. 그럼 실제 지금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그 공직자의 사돈의 팔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99만 원씩 3번 끊어서 넘기면 가능한 거네? 라는 거를 지금 우리 권익위원회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쪼개기 선물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라고까지. 이 미친 사람들. 다시 봐도 너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좀 웃자 차라리. 내가 흥분하지 않고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웃어봅시다. 아유,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게요. 아유, 머리가 어지럽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 뉴스와 다섯 번째 카드 뉴스를 종합해서 보자면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죠? 그죠? 검찰 권익위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탁금지법 안에 나와 있는 대로만 법률적 해석을 해볼게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샤넬, 양주, 디올백 합쳐서 얼마다? 500만 원 넘었다. 그러면 이미 3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배우자는 물론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은 공직자 본인은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리고 물론 김건희 여사도 마저도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예. 카드 뉴스를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쉽게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서 어제 이 카드 뉴스를 좀 곱씹어 뜯어보고 우리 기왕에 나온 김에 우리 청탁금지법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주로 해석되는 내용이에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후원 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거 글씨 좀 안 키워지나? 아이, 글씨가 안 키워지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도 여기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선물을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물품 등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요구하거나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대로만 해석해도 다 아닌 거예요, 그냥. 그죠? 1항과 2항 그리고 저기 8조 8항까지 포함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씨. 하면서도 내가 웃기네.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잘 이해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은 잘못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법을 해석하는 인간들이 개같은 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 나와 있는 이 뭐 부정청탁 금지법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여지를 두고 법꾸라지들처럼 어떤 면죄부를 주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이 카드뉴스의 어쨌든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 모든 국민들이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걸 보고 법의 본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우리 100만 원까지는 다 받아도 상관없네. 받자. 받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은 요 밑에 있는 게 더 오해를 불러오지만 요 문장 있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도 선물이 가능합니다. 라는 차원의 홍보 문구는 2021년에도 있었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검찰이나 김건희 여사가 검찰이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카드뉴스를 굳이 내보냈어야 됐는가에 대한 적어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넌 씨 눈인 거죠. 그죠? 너무 부적절한 카드뉴스였고요. 그러니 우리 공무원분들 진짜 정말 올 추석은 마음 놓고 받으시라 기회를 드렸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전현희 위원이나 정청래 위원장도 강조를 했지만 공무원분들 고위 공무원들 참 좋겠어요.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듣기 거북하다 여사라고 하지 말라. 근데 뭐 제 입에 너무 뭐랄까 이 방송에서 주로 어떤 직함을 붙이거나 어떤 호칭을 붙였을 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령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김건희가 윤석열이 이런 거를 하다가 타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래버린 적이 많아서 저는 좀 지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듣기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사라고 불러야 할 법적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있나요? 야, 이제 같이 다들 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법을 아주 예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군요. 법적 조항이나 처벌 규정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라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 소개해드렸고, 카드뉴스가 불러온 이 일대 혼란은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청렴도를 땅바닥으로, 죄송한데 다른 나라를 끌고 올 우리가 자격이 있나요? 제가 죄송한데 그 미얀마보다도 못한 나라가 됐다 하면 미얀마한테 너무 미안해. 어디 할까요?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나라가 됐다 하면 소말리아한테 좀 미안해. 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 청렴도라는 것은, 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 됐다고 보고요. 이 카드뉴스가 주는 어떤 함의랄까? 함의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그 어떤 기강이 해이해질 뿐만 아니라, 이 청렴도도 땅바닥에 떨어졌다. 예, 라고 저는 보고, 공직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에, 사실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청렴성에 좋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 된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실제 이 수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의 적극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가 실제 공소 여부나 또 재판에 넘어갔을 때 실제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을 받냐 아니냐, 그걸 가르게 되는데, 저는 이번이 아주 대표적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검찰이란 기관은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수사의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발휘했느냐, 발휘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대목을 보여준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할 때 직무 관련성을 굉장히 폭넓게 보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윤석열 특검이 어떻게,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제가 좀 따라가 보니까, 첫 번째가 포괄적 뇌물, 두 번째가 경제공동체라는 논리,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묵시적 청탁 기억나세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포괄적 뇌물,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거였거든. 근데 이것마저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요 세 가지로 뇌물죄로 엮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직무 관련성을 너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 케이스에 너무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4,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아예 없구나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잘했다고 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어 주셔야 판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딴 망언을 짓거리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슬펐습니다.